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천민호라고 합니다. 네, 컨퍼런스 마지막쯤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텐션이 다 떨어져요. 그다음에 저도 힘들고요.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마지막 순서인 걸 알았을 때부터 어려운 설명들, 어려운 코드들 그런 거 다 뺐고요. 되게 책을 읽는 듯이, 되게 동화책을 읽는 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와 진짜 좋은 거 배워갔다, 짱이다, 나 이제 엄청난 개발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얻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제목은 이제 뭐 리액트와 데코레이터와 HOC를 사용하면은 아주 판타스틱하다라는 되게 약을 파는 것 같은 제목인데요. 네, 약간 패러디한 거긴 한데 혹시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옵저버블을 사용하면 진짜 어메이징하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걸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보네요. 어, 저는 원래 그 코딩을 개발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코딩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개발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병 같은 게 생긴 거죠. 알고리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좋은 설계, 그 다음에 뭐 우아한 설계, 깔끔한 설계, 막 이게 설계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찾은 해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ES7의 데코레이터라는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HOC와 HOC를 이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HOC가 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 파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1번과 2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데코레이터가 뭐냐면은요, 아직은 표준 스펙이 아니에요. 그 스테이지 2에 머물러 있고, 근데 그 명세서를 읽어보면은 선언된 클래스와 프로퍼티들을 디자인 시간에 변경하는 편리한 문법이래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예제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어떤 건지 딱 보이시나요? 카가 있어요. 근데 슈퍼엔진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제조사는 조이 코퍼레이션이래요. 근데 이거는 읽기 전용이에요. 되게 코드 자체를 그 그냥 소설을 읽듯이 글 읽듯이 되게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나요? 되게 저는 처음에 이런 문법을 봤을 때 되게 놀라웠어요. 아 진짜 코딩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일일이 그냥 뭐 선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데코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짤 수가 있구나라고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되게 특별한 문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함수 표현식이에요. 함수를 선언한 뒤에 그 골뱅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언된 함수를 데코레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함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골뱅이 헬로우 뒤에 뭐 파라미터 같은 것도 넘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코레이터에 함수에 함수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체이닝해서 함수를 리턴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펙을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데코레이터는 클래스와 클래스의 프로퍼티 이렇게 두 가지에 적용할 때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그렇다면 먼저 클래스 프로퍼티의 데코레이터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프로퍼티의 디스크립터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새로운 디스크립터에 뭐 바꿔가지고 반환하는 형태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리드 온리 아까 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번 적용하는지 볼게요. 리드 온리에서 타겟, 프로퍼티, 디스크립터 이렇게 세 개의 인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에 라이트업을 false로 만들고 디스크립터를 이제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단순히 위에 골뱅이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매니팩처러에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다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열거할 때 제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똑같은 패턴이죠. 뭐 디스크립터의 어떤 속성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적용을 시켜주면은 열거할 때 안 나오는 거죠. 저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가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어딘가에 코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딩을 된 걸 따라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저렇게 선언해 놓고 골뱅이를 가지고 이름만 잘 지어 놓으면은, 물론 저 이름을 진짜 잘 지어야겠죠. 저 이름 골뱅이 ABC 이러면은 진짜 싸우자는 거예요, 팀원이랑.
그렇게 짓지 않고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어놓으면은 진짜 아주 훌륭한 코딩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몇 줄만으로 프로토표를 바꾸는 걸 봤고요. 이 외에도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응용을 하면은 뭐 메모이제이션이 되는 함수를 만든다거나 자동으로 클래스에 바인드를 시켜준다거나, 여러분 이벤트 등록할 때 바인드를 시켜주잖아요, 컨스트럭터에.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동으로 바인드된 오토 바인드라는 그런 만들어 두고 사용을 하면은 더 이상 바인드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써놨는데 코어 데코레이터.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 직원이 만드신 건데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직원인데 옵저버블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 사람이 잘 해뒀는데 만약 이런 거를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소개드린 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클래스는 도대체 어떻게 쓸까?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타겟 클래스의 생성자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성자로 변경한 뒤에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예제가 있으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겠죠.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set animal sound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타겟 클래스의 생성자의 프로토타입의 사운드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타겟을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쉽죠? 네, 쉽다고 믿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피그는 오잉크라는 소리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덕은 꽥이라는 소리를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나는 사운드를 넣어준 적도 없는데, 컨스트럭터에서 넣어준 적도 없고 셋한 적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오잉크가 출력이 되고 꽥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에 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코드의 설계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이런 좀 극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아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with bus예요. 그래서 버스가 나 버스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카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카가 I am 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with bus라는 그런 데코레이터를 달아주니까 버스가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자체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새롭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체로는 이게 어디 활용될지 잘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랑 만나게 되면은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HOC라고 했는데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면 컴포넌트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컴포넌트를 반환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얘기를 해요. 이제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를 리액트 컴포넌트 로직을 재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역시 이것도 공식과도 같고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API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키텍처에 불과해요. 단순히 개발 방법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거의 공식과도 같은 작성 방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랩 컴포넌트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컴포넌트를 반환해 줄 수가 있어요. 새로운 클래스를 이렇게 반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랩 컴포넌트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리액트 클래스를 넣어줄 거예요. 클래스를 넣어주면 저렇게 JSX 문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say라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넣어줄 거예요. 랩 컴포넌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을 하나 볼까요? 예, 나는 분명 say가 없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데코레이터로 with say를 붙였더니 say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결과는 역시 아까 say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hello가 출력이 되겠죠. div에. 예,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진짜 상속이 안 되잖아요. 리액트 컴포넌트가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되게 상속이 된다면 엄청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상속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이어드 컴포너를 만난 다음에는 진짜 이거다, 이거 짱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역시 리액트에서 담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이어드 컴포넌트는 일단 제쳐두고 도대체 이거 갖다 뭘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크로스 커팅 컨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횡단 관심사라고 나와요. 진짜 뭔지 몰랐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정말 멋진 개념도 정말 이상해져. 횡단 관심사.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정말 간단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모듈화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모듈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코드가 개발 전반적으로 되게 자주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코드가 디펜던시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할 때 진짜 피곤해지거든요. 모든 걸 다 트래킹한 다음에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요. 방명록 작성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게시글 작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게시글을 스크랩하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은 유저가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로직들을 어디에 녹여야 될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면은 막상 이걸 분리시키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리액트에서 어떻게 한번 유저 로그인을 처리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에러 처리 같은 거요. 에러 처리 같은 경우도 뭐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받아오는 동안 로딩 바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적절히 에러 페이지도 보여줘야 되고요. 만약에 뭐 인증되지 않은 유저라면 어디로 리다렉션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컴포넌트 안에 넣는 방법들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진짜 헬게이트가 펼쳐지거든요. 진짜 제가 그때 처음에 개발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짰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 군데만 바뀌었는데 로직 하나만 바뀐 건데 다 바꿔줘야 돼요, 컴포넌트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제가 소개해줄 하이오더 컴포넌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나면은 진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역하는 것 같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스파게티 코드가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버그가 시작을 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트래킹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하이오더 컴포넌트와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많은 문제들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상황을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건데요. 내가 유저가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인증이 안 된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코드거든요. if else 구문이고, 아마 이렇게 처리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인증을 해야 하는 컴포넌트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돼요. 컴포넌트는 계속해서 많아지잖아요. 근데 인증 로직이 만약에 바뀐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거는 저 상상하기 싫어요, 진짜. 다 그 코드를 다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군데로 빨먹으면은 그게 버그가 됩니다. 그리고 상용화된 프로덕션에서 버그가 발생을 하면은 제품에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아까 클래스 자체를 하이제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로직은 똑같아요. 로직은 똑같은데 그냥 이거를 HOC로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1분 있을까요? 이렇게? 시간을 좀 지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컴포넌트를 받아가지고 단순히 그냥 HOC로 감싸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까 그 복잡했던 로직이 숨겨지고 분리가 됐어요. 그 힘들 것 같은 분리 방법이 분리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저렇게 단 한 줄로 유저 인증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컴포넌트가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막 3만 개가 됐어. 근데 저 한 곳만 바꾸면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설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런 설계 방법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저와 같은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복잡한 로직들을 추가하더라도
정말 더 가능해지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유저를 뭐 막 유저 인증을 못하는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권한이 필요했어. 그럼 권한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보여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아니라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복잡한 그 로직들을 섞어 주더라도 그 인증에 관한 그 로직들만 여기 섞여 있는 거고 다른 컴포넌트들은 단순히 그냥 데코레이터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데코레이터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회사 서비스가 한국어랑 중국어랑 일본어를 지원을 해줘요. 그렇다면은 IC8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어딘가 있어야겠죠. 번역키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로케일이 근데 사용자가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커넥트 해가지고 다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리덕스 혹시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면은 리덕스 그 스토어에서 로케일을 가져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서비스라는 뭐 어떠한 그런 뭐 서비스가 있어요. 로케일을 넣으면은 그거에 맞는 번역키를 가진 애를 리턴을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래 좋아 하나면 괜찮아요. 컴포넌트가 하나면 괜찮은데 번역키를 사용해야 될 컴포넌트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뭐 컴포넌트가 1000개, 2000개가 돼요. 그러면은 모든 컴포넌트를 다 커넥트를 해야 되겠죠. 귀찮죠. 우리는 개발자니까 이게 되게 귀찮다는 걸 깨달아야 돼. 왜 모든 컴포넌트에 커넥트를 해야 되지? 왜 무의미한 그런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이게 1000번 반복되면 5000줄의 코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 하이오더 컴포넌트 또한 커넥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역시 그 컴포넌트니까요. 이것 또한.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케일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거 로케일에 맞게 그다음 번역키를 자동으로 내려주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받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내가 커넥트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위에서 번역키가 그거에 맞는 로케일에 그 번역키가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되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프롭스에서 트랜스레이트라는 오브젝트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거겠죠. 컴포넌트 전반에 걸쳐 IC8N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제공하는 방법이 단 한 줄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 놀라운 거는 데코레이터는 역시 중첩이 돼요. 내가 번역키를 제공해주는 그런 컴포넌트예요. 근데 로그인도 해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는 중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골뱅이 되게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 커넥트. 아마 그 커넥트가 그 리덕스 폼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리액트 리덕스에서 커넥트를 하고 골뱅이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했을 때 와 진짜 신기한 문법이다. 근데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아 이거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장을 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데코레이터가 표준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 설정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거 역시 지금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검색하면은 바로 한 줄 나오니까 그 한 줄만 추가해주면 돼요. 설치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해보지만 리액트와 데코레이터와 하이오더 컴포넌트는 진짜 짱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가지고 지금 당장 가서 막 코딩하고 싶지 않나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너무 너드 같나? 괜찮아요. 우리 다 너드니까 괜찮아요. 그다음에 근데 판타스틱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과도한 하이오더 컴포넌트 중첩은 디버깅이 힘들어집니다. 막 하이오더 컴포넌트가 4겹, 5겹이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하이오더 컴포넌트에서 에러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선 다루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방법을 얘기를 해주자면은 컴포넌트의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걸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설정을 해주면은 에러가 났을 때 어디서 났는지 이름을 표시를 해줘요. 그런 방법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힘들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치명적인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랩트 컴포넌트를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게 랩 키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그 돔에 직접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채널이라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채널을 선언을 했을 때는 트랜스레이트라는 컴포넌트 밖에
그 다음에 인증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래프를 달면은 그다음 인증 컴포넌트가 래프에 달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한데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래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너네는 래프를 어떠한 변수로 넣어줄 수가 있어. 라고 그냥 우리가 프롭스에서 뭐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코레이티드 래프 이런 식으로 프롭스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래프를 넣어주고 네 바깥에서 사용을 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우리도 해결을 하고 싶지만 너네들이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결국은 해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비동기 작업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냥 개발을 하다가 만난 것들이거든요. 내가 비동기 작업이 저 채널이랑 컴포넌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막 저기 그 데코레이티드 컴포넌트 막 그런 쪽에서 하이어더 컴포넌트에서 이제 뭐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겠죠? 좀 이상해요. 아무튼 뭐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설계 원칙들이.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절대로 그 감싸는 컴포넌트의 상태를 직접 건들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요 구현이 다 저런 게 프롭스로 넣어주는 방법이 돼 있잖아요. 저기 그 하이어더 컴포넌트 밖에서 그러니까 하이어더 컴포넌트에서 저 랩 컴포넌트에 래프를 달고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테이트를 직접적으로 변경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절대로 그 트래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뭐 호이스틱 그 해주는 그런 스태틱 함수들을 호이스틱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야지 진짜로 이제 실제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어드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루즈하고 지루해질까봐 다 뺐어요. 정말 간단한 버전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잘 짜여진 라이브러리 같은 거나 코드들을 보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하이오더 컴포넌트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급 기법을 배운 거고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코드를 짜면 우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